비트코인 금지한 중국에서 NFT를 이제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이제 그 중국에서 NFT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있었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NFT를 키운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대체 불가능 토큰 NFT의 집중 육성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중국가 왜 금지했죠? 중국에서 왜 금지했죠? 자산을 들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채굴은 왜 못하게 했죠? 채굴은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왜 갑자기 NFT를 키운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가요? 이건 내가 만들었거든. 중국, 내가 만들었으니까. 중국에서 BS에는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결국 뭐야? 내가 만든 건 썩가능. 남이 만든 건 전부 안 돼! 거절. 남이 만든 안 건 돼! 전부, 외부 세력 전부 거절. 지들이 만든 거면 오케이. 이런 느낌이네요, 완전. 그래,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네. 자기네가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좋게 보고 있지만, 자꾸 돈 갖고 튀고, 그쵸. 그 다음에 낭만비도 없는데 채굴기 돌리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금지는 했지만, 사실 산업에 대해서는 좀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BNS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블록체인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NFT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키우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얘네가 진짜 블록체인이 쓰레기라서 금지시킨 게 아니라 네네. 자국에서 자꾸 돈 빼가고 삑 뜯고 감추고 숨기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였네요. 맞아요. 통제를 위해서 이런 거고 자체적으로는 열심히 또 이제 중국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법정화폐를 통과시킨 국가가 하나 더 있디. 어디. 어디냐면 통과. 이게 어디지? 뭔가? 자, 11월까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왕족 출신의 국회의원, 전국회의원. 왕족. 진짜 이거 어느 나라예요, 이거? 통과 몰라? 통과 처음 들어봐요. 통과를 몰라? 모르는데? 통과가 어디 있냐면, 네? 너희 통과는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있어요. 왜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저기 있어요. 저 근처에? 네, 저기 있습니다. 오케이. 잘 보이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보면은 이제 인구가 우리 구독자 정도밖에 이 정도면서 넘었지. 우리 구독자 모으면 통과된다. 그렇지. 우리끼리 무슨 통과 이제 만들 수 있는 약간 작은 섬나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너무 멀리 떨어져. 이 정도면은 그냥 뭐야 원주민이 섬이 안 보이네. 너무 점으로 이 사이트 아무튼 그런 국가에서 이제 법정화폐를 채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법적 통과 법안이 엘살바도르를 모델로 만들어졌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뺏겼네. 얘네가 이제 없으니까 분명히 관광 산업이나 이런 걸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일정은 트위터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를 트위터에다가 아무튼 얘네들은 트위터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또 너무 작아가지고 네네. 작아서 조금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이용하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리고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그 미국은행 단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네, 미국 은행 스테이블 코인. 네, 미국의 은행 단체는 12일 첫 은행에 발행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USDF. 아무튼 USDF라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중소 규모의 은행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모임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사실 얘는 주로 이 정도면 그냥 지역 화폐 아닌가? 거의 그 정도 느낌. 네,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요. 당연히 미국 달러와 1대1로 가치로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는 국가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은행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특정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다라고 한 데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이제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사용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좀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따른 또 사고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대1 교환이라고 하지만 사실 뱅크런 나면
그렇죠.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블록체인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고 있죠.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중에 있는 화폐를 자꾸 이제 끌어당기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자꾸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긴 하죠. 그래도 미래를 보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잭도 씨가 개방형 비트코인 채굴기를 오, 이거 너무 신기한 내용인데요. 트위터로 개방형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개방형 BTC를 채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기자 코멘트 보면은 이제 가정에서도 편하게 조금 채굴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일반 가정에서도 아들 뭐해? 엄마 나 쌀먹하려고 비트코인 채굴하고 돌리고 있어. 있잖아. 부채질을 왜 하는 거야? 그래픽 카드가 너무 뜨거워서 한번 시켜보려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어쨌든 뭐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뭐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만약에 이제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채굴이 되고 또 가정에 컴퓨터들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런 것들이 좀 간단하게 이게 채굴되고 구동이 된다고 한다면 좀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노는 컴퓨터, 우리 집만 해도 컴퓨터 옆에 막 놀고 있거든요. 네. 소액이 채굴되더라도 이제 여러 대를 돌리게 되면 한 달에 전기값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BNB 고래가 이더리움을 8만 개를 엄청 많이 샀네요. 8만 개면. 너냐? 아, BNB 고래.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겁나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앞으로 미래를 보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액으로 따지면 3천억이 넘습니다. 네네. 진짜 3천억 부럽소. 엄청 많이 샀네요. 그렇죠. 얘인가? 엄청 많이 샀네요, 아닌가? 진짜. 아무튼 이제 이더리움도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더리움의 매도세가 조금 나오면서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졌는데 또 누군가는 또 이더리움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더리움 재단 쪽이나 이더리움 홀더가 아닌 BNB 고래가 BNB로 돈 벌어서 이더리움으로 사는 건가? 사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 자체가 뭐 주식보다 다 조정은 받고 있지만 이런 타점에는 이 밑에서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경제라는 거는 사실 힘들게 조정을 받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올라가는 게 경제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사실 뭐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사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흔들려야 되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화폐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맞습니다. 경제학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